미국 정치권 뉴스는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이 더 자주 거론되는 분위기입니다. 내년 대선 유력한 공화당의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 정치학과 박홍민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네 번째 기소가 됐네요. 근데 공화당 내에서 입지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마녀 사냥이다. 이게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트럼프 말고는 공화당 내에서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죠. 7월 말 뉴욕타임즈 조사에서도 그랬고요. 8월 초 팍스뉴스, 8월 중순에 CBS, 어저께 나온 NBS 조사에서도 모두 비슷합니다. 평균적으로 트럼프가 52% 정도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증가 추세에 있고요. 2위는 디센티스인데 15% 정도의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디센티스의 지지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데 있죠. 정치적인 마녀 사냥이라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비율도 거의 감소 없이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굳이 선후 관계를 따지자면 정치적인 기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를 보호해야 한다고 믿고 다른 대안에 관심을 전혀 주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현지 시각으로 내일이죠. 교수님께서 계신 밀워키에서 공화당 후보들의 첫 토론회가 있을 텐데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에 불참한다고 들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1등 후보 잡기 위해서 다른 후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할 텐데 또 그동안의 분위기를 보면 딱히 그럴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고 어, 팍스 뉴스에서 해임된 코스트와 인터뷰하는 그런 다른 스케줄을 가지고 있죠.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토론회에 참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이슈가 등장하면 트럼프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다른 후보들의 전략은 트럼프 끌어안기로 정한 듯이 보입니다. 트럼프가 토론회에 있었다면 당연히 공격의 유혹이 있었겠지만서도 트럼프가 없는 이상 트럼프 지지자들을 자신에게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CBS 여론조사를 보면 공화당 지지자들 4명 중에 3명은 내년 대선 후보로 트럼프 또는 트럼프와 유사한 후보를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주요한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 내에서 지지는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중도층을 포함해서 전체 여론이 중요할 텐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강경하게 나가는 게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 전략적으로 괜찮을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가 된다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보더라도 강경 노선이 최악의 전략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다수입니다. 미국은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소위 중도층의 비율이 15% 미만으로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이들의 투표율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박빙의 대선에서는 각 정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하느냐 마냐에 따라서 선거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는 흑인과 히스패닉, 청년층의 투표율이 평균 20% 정도 2012년에 비해서 감소했는데요. 그래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었었죠. 2020년은 반대로 민주당 지지자 그룹의 투표율이 평균적으로 15% 이상 증가했는데요. 이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열정을 지속시켜서 이들이 본선에 투표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현 대통령의 전략은 뭘까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제 성과를 내세운 것 같은데 유권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선거가 1년 이상 남아있고 도전자도 없는 현역 대통령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 재선 성공의 1등 요인은 경제 성장률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가지 않게 관리를 하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자신을 지지할 것을 호소하는 이라고 보기보다는 내년 선거 전에 밑바탕을 유리하게 준비하는 그런 느긋한 움직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면요. 바이든 대 트럼프 재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자,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내년이 이제 2020년 선거에 재탕이 될 경우에는 우선 선거의 흥미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슈나 사건이 영향을 미치기 힘든 구도가 될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선거는 박빙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각 정당의 지지자들이 결집할 것이고요. 정당의 양극화는 굉장히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능성이 매우 낮긴 하지만 조심히 지켜봐야 할 변수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급격하게 경기 침체의 상황으로 간다던가 경기 위기가 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겠죠. 또 중국 또는 중동을 둘러싼 안보상의 위기 이런 것들도 현역인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변수이니 조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박홍민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